김현성의 오늘 4부. 오늘은 같이 손잡고 갑시다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목요일 4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남북한 통합 1호 한의사인 김지은 원장 모시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건강 관련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TV에서도 많이 뵀지만 이렇게 실물로 뵙고 깜짝 놀랐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데 의사 선생님들께 죄송하지만 의사 선생님 답지 않게 너무 미인이셔서 너무 예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곱고요. 좀 부럽습니다. 네. 자, 오늘 좀 특별한 날이라서 저희가 좀 모시기도 했지만 원래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은 주로 금요일 날 모시거든요. 네. 당신의 주치 시간에. 근데 오늘은 저희가 내일이 역사적인 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요일에 미리 좀 특별하게 원장님을 좀 모셨어요. 네. 남북한 통합 1호 한의사. 이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좀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내일 또 열리는 그런 것에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일단은 뭐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차지하더라도 네. 굉장히 설레고 또 그 새삼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나 굉장히 또 그 미래가 기대되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오묘하고 복잡한 감정이 있고 그래도 뭐 기쁜 감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기쁜 감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남북한이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은 네. 분들은 이제 그쪽을 생각하면 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움에 사무친 분들. 네. 네, 이제 이런 것을 계기로 기쁨의 눈물이 되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지 않나 하는 네. 그런 생각들 네, 많이 하실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북한에서도 의사 선생님으로 일을 하셨던 거죠. 네. 네. 어떤 한의사, 양의사? 예, 저는 북한에서 대학 졸업은 한의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네. 북한은 한방을 졸업을 해도 양방 의사 자격을 함께 줍니다. 물론 공부 분량이 많죠. 네. 그래서 한방을 졸업을 하고 나와서 양방, 내과, 소아과를 했습니다. 네. 북한에서 얼마 동안 의사 생활을 한 9년 네. 정도 했고요. 네. 연구사 생활 한 1년 정도 네. 이렇게 하다가 탈북을 하게 됐죠. 네. 그러면 언제쯤 우리나라에 오신 건가요? 한국에 온 지는 월드컵 때 왔으니까 2002년도 15, 16년 이렇게 되네요, 이제. 네, 예. 그러셨어요. 네, 이런 거 여쭤봐도 되죠?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네, 굉장히, 답변이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네. 또 듣는 분들은 상당히 황당한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탈북을 한 이유는 보통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의사생활 한 10년 정도 했으면 네. 탈북을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네. 왜 탈북을 했냐. 네, 북한에서도 의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처럼 좀 안정적인 좀 직업이죠. 그렇긴 네. 하죠. 한국과 조금 차이는 하지만 네. 그래서 한 10년 정도 했으면 탈북 안 해도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묻는데 네.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제가 의사였기 때문에 탈북을 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려요. 그래요? 예. 그게 조금 한국 분들 이야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북한에서 제일 어려웠을 때가 북한 상황이 제일 어려웠을 때 93, 94, 95, 96 여러 때 소아과 의사였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그 아이들한테 내가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의사로서의 위치에 있을 때 네. 과연 내가 의료인으로서 이 병든 자들한테 내가 과연 뭘 해줄까? 네. 그게 어른이 아니고 또한 3살, 5살 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할 때 네. 그 죽어가는 생명 앞에 쓰러져가는 그 꽃 같은 아이들 앞에 내가 의료인으로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네. 나이도 많이 어렸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네. 이 상황 자체를 탈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다른 곳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북한을 떠났죠. 네. 근데 이렇게 완전히 이곳까지 이렇게 올 줄 몰랐습니다. 네. 결심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 탈북 과정도 엄청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네. 또 한의사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계신데 그 활동하기까지도 엄청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의사로서 활동하기에 우리나라에서. 네. 한국은
뭐 어디나 다 그러하겠지만 정부나 국가에서 그 지정한 대학을 졸업해야 그 자격을 받는 거잖아요. 네. 제가 북한에서 뭐 대학 7년, 의사생활 10년 하면 사실 한 17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에다가 보내긴 했지만 그게 한국에 와서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대학 졸업장은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때 뭐 북한에 가서 가져와야 된다, 다시 공부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북한에서 가서 다시 가져온다는 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면 대학에서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지만 대학 공부 자체도 쉽지는 않았어요. 한국에서 대학들에서 받아주는 것도 어렵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힘들었지만 저는 이거는 반드시 그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네. 현재는 뭐 제가 탈북 의료인으로서 당시에 혼자였지만 이후에 많은 분들이 탈북을 한다면 또 의료뿐 아니라 네. 교사 이렇게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 자격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그걸 써먹는다는 말이 조금 그렇지만 그걸 어느 정도 위치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네. 그래서 우리를 받아준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얼마만한 세금을 낼 수 있어야 여기에 보답하는 거가 될지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고 꼭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가운데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시지만 진료도 물론 하시지만 남북한 통합 1호 의사라는 그런 이제 호칭에 늘 따라다녀서 네. 많은 그 부담감 아니면 책임감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있죠. 책임감이 많고 사실은 그런데 책임감보다 사실 부담감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실제 제 자체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처음 했다는 타이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내가 이 믿음에 보답하기는 참 어려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삶에 대한 의지, 본인이 이제 거쳐온 과정도 얘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또 희망적인 얘기도 많이 이제 하시면서 그거를 이제 강의로 강연하시면서 많이 하시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 그 포인트를 두고 강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기억나는 강의라든가 뭐 혹은 기억나는 그 청중이 있다면. 뭐 강의는 뭐 몇백 명이 다 앉아서 그냥 듣는 거니까 저는 그냥 강의를 하면서 고마웠던 거는 상당히 많이 박수를 쳐주셔서 저를 격려해 주셨다는 게 굉장히 고맙고 제가 하는 강의 주된 내용은 물론 건강 강의도 있고 하지만 일반 분들한테는 주로 도전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힘든 상황에서 주저앉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강의 제목은 사실은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래서 길게 이렇게 텀을 가지고 가면 그 사이에 뭐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그 어려울 때 주저앉지 않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갈 때 그걸 쳐다보면서 속상해하지 말라. 나에게도 내 길이 있지 않겠느냐. 당신들 스스로에게도 다 당신들이 길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연도 많이 하시지만 또 이제 그 진료 활동 하시는 가운데 갱년기 극복 치료 쪽의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100세 시대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뭐 나이 들어서 아픈가 이러고 말지만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갱년기 치료를 하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이라면 여성, 남성 뭐 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주로 여성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요. 그 감정의 기복은 뭐 더웠다, 추웠다 이런 것으로도 느끼고 얼굴이 상당히 좀 상열감이 있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또는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쉽게 짜증을 내거나 이런 증상들이 여성분들한테는 위주로 나타나고 남자분들은 기본이 그 성기능 장애 그게 가장 많은 숫자고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하세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그 치료를 하다 보면 사실은 갱년기 환자의
비례수를 따지면 여성분이 상당히 많은데 네. 치료는 여자가 더 쉽고 남자가 더 어렵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김 원장님과 함께 사실은 그 갱년기 증상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음악 하나 듣고 네.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신가 봐요. 문자가 참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 하나 듣고 우리 보내주신 문자 사연으로 한번 받아보는 시간 해볼까 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조용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헬로.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요. 다 같이 손잡고 갑시다라는 주제로 저희 남북한 통합 1호 한의사 김지은 원장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특히 갱년기 건강관리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라도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또 정답 함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몇 분 선정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먼저 아주 일찍 보내주신 분 계세요. 0808님. 남편이 60대 중반인데 물건을 손에서 떨어뜨리는 일이 가끔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손에 힘이 빠진다고 하는데 어떤 질병인가요? 하셨어요.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물건을 떨군다. 이거 조금 몇 가지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 손을 지배하는 신경이 뇌 안에서부터 내려간다면 네. 뇌 안에 살짝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네. 것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네. 그 외에 손에서 나가는 가장 기본 줄기는 목에서부터 신경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목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네. 예, 그리고 근육이 너무 많이 뭉쳐서 어깨 근육 안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늘리거나 하게 되면 손에 힘이 빠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생기기는 하는데요. 네. 이게 치료는 좀 받을 필요가 있으세요. 그냥 네. 생명 위험하다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초기에 좀 병원에 가서 상담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상이 좀 자주 나타나는 경우에는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6474님. 문자를 길게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 그냥 간맥이 1분에 너무 많이 뛰는 것 같은데 간에 열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침 치료로 괜찮은지요? 건강관리로 족욕을 하는데 간 수치 내리는데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간맥이라는 게 있나 봐요. 일단은 질문이 맥락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간맥이라는 말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의료인들 한의사들이 맥을 볼 때 간맥, 신맥, 신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분이 네. 간맥이 많이 뛰는데요 하는 말은 조금 이론상 조금 좀 잘 안 맞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족욕은 충분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족욕을 함으로써 아랫배가 따뜻하게 되면 그로부터 몸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돌기 때문에 네. 몸이 따뜻하게 되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네. 암도 예방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다만 몸에 열이 지나치 얼굴로 많이 가는 분들은 족욕이 별로 좋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네. 근데 한의학에서는 이론 중에 수승화강이라는 이론이 있어서 네. 얼굴 쪽은 뜨거운데 열감이 있는데 손발이라든가 아랫배 쪽은 찬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럴 때는 족욕이 살짝 필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뜨거운 족욕이면 또한 얼굴에 올라가는 열기에 더 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혼자서 이래도 되지 않을까 저래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지 마시고 네. 가까이 있는 한의원쌤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면 더 정확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5415님. 이분은 또 이제 오늘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원장님이 남북한 통합 1호 한의사라고 하니까 이제 북한 관련 또 궁금증 그리고 또 한의사라고 하니까 또 한의학과 관련된 이야기 건강 관련 이야기까지 질문들이 다양한데요. 우선 5415님. 북한에서도 어르신들이 은퇴 후를 걱정하나요?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시니어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 연세가 드시면 노년을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그 걱정하는 그 차이는 좀 남한하고 북한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잘못 말하게 되면 조금 그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북한은 공식적으로 모든 건강 관리를 국가에서 하는 걸로 네. 체계가 되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드셔도 국가에서 다 책임지고 관리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현재 북한 상황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보건 부문이 열악한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네. 또 한국은 제가 조금 차이를 보게 되면 한국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것에서 차이가 이렇게 정책적인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북한도 국가에서 책임을 지금 못해줄 형편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0100님, 북한도 남한처럼 보양식에 관심들이 많은지요. 한국처럼 여름에 삼계탕집에 줄 서고 그러나요? 하셨어요. 네. 북한은 삼계탕을 공식적으로 파는 식당은 없고요. 네. 그리고 삼계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닭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물론 여러 닭곰은 가지 보양식이 많이 있나요? 네, 그러면? 물론 닭곰은 보양식으로 이용이 되죠. 그런데 네네. 북한에서 더 보양식으로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하는 거는 개고기. 단고기국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뉴얼 개고기 국물은 발등에 떨어져도 보약이다 이렇게 어머. 말할 정도예요. 네. 네. 한국은 또 이렇게 동물 애호분들이 많으셔서 이것도 좀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셔요. 네. 냉면이 유명하죠? 그렇죠. 북한에서는. 네. 예. 지난번 평양 공연간 우리 예술단들이 이제 냉면 맛이 정말 맛있더라고. 한껏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줄 서서 먹나요? 그것도 실제? 네, 줄 서서 여름 같은 때는 줄 서서 먹기는 하죠. 네. 근데 워낙 뭐 이렇게 풍족하지 않으니까 일정한 시간만 딱 하고 네. 끊게 되면 뒤에 사람들도 드시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네. 9796님, 먼 이야기겠지만 통일이 되면 한인사로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하셨어요.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아까 저한테 왜 탈북을 하셨습니까? 네네.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소아과 의사를 하면서 내가 생명들을 살릴 수 없는 의료인이라는 것이 힘들어서 탈북을 했습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는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장 먼저 소아병원을 세우고 싶어요. 네. 그래서 먼저 간 그 아이들을 좀 위로를 하고 싶고 또 앞으로 새롭게 그 사회에서 태어날 아이들한테는 그런 먼저 간 아이들과 같은 그런 열악한 환경을 더는 만들어주지 말아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탈북을 하셨고 또다시 그런 이유로 북한에서 네. 그런 일을 또 하고 싶다라는 네,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금 7982님. 48세 여성입니다. 생리를 한 지 열흘 정도 지났는데 어제부터 다시 아프더니 다시 생리가 시작된 것 같아요. 혹시 폐경이 오려는 증상일까요? 하셨어요. 48세 여성이시라는데. 네, 48세면 폐경이 정년기고요. 그래서 폐경 정년기가 되면 생리가 당연히 불규칙합니다. 네. 근데 그 생리를 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네. 산부인과 진찰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지, 네. 자궁 군종이 생긴 거 아닐지. 그래서 너무 병을 길게 혼자서 그냥 폐경이 오느라 그러겠지 판단하지 마시고요. 네. 꼭 진찰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늘 갱년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 원장님의 개인적인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네.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오늘 그 중년의 건강을 위한 팁, 슬기로운 갱년기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내용을 정리 차원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슬기로운이 트렌드예요. 네. 슬기로운 깜방생활, 슬기로운 갱년기. 네. 슬기로운 갱년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전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 갱년기 이 시기는 지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한창 나이고요. 아직도 중년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 호르몬이 변화되는 이 시기를 겪으면서 남자든 여자든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나 이 과정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선 가장 좀 일반적이긴 하지만
뭐 식사요법, 운동,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는 그 취미생활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건 이 갱년기 때 나타나는 이러저러한 그 증상들은 아주 중한 병이 아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특히 남성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갱년기 때 나타나는 이러저러한 불편 상황들을 꼭 진찰을 받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말을 안 함으로 해서 그게 좀 더 치료가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치료받고 상담받고 관리를 하면 충분히 그 다음 60대, 70대, 80대가 즐겁고 좀 더 재밌는 생활로 이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남북한 통합 1호 한의사이신 김지은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6일, 저희, 광고 하나 듣고 나서 여러분과 다시 또 이야기 나눌게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남북한 통합 1호 한의사인 김지은 원장님과 조금 전에 말씀 나눴는데요. 6175님이 문자 주셨어요. 북한에 소아병원을 세우고 싶다는 원장님의 소망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한 한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벌써 마칠 시간 다 됐고요. 내일은 남북 정상회담 특집 방송 관계로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저희 YTN 라디오 개국 10주년 생일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세요. 오늘 끝곡으로 앞서 4431번님이 신청하신 U2의 With or Without You 띄우면서 물러갑니다.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